민주당 비례정당 만들려고 하는데 정의당하고 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시간이 현재 촉박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해도 걱정. 그렇죠. 손 의원님이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잘 이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손혜원 의원의 지금 현재 운을 보면 2월달, 3월달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2월달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난달이 별로 안 좋았고 3월달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여러 사람과 마찰은 보이긴 하겠지만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운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도 좋고 연운도 좋고 해서 어지간하면 이것을 아마 타개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4월달에 정봉주 의원이 좋은데요. 이때 보니까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카리스마도 있고 운도 올해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의당하고 하는 게 나을지 대표의 그 생각에 따라 운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단독보다는 지금 현재 열린 민주당이나 또 이렇게 다른 비례정당과 연합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또 따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들이 참 많은 상태인데요. 손혜원 의원이 결국은 거기 전체 구성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리더십이 있는 의원이 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 의원이 직접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 다른 비례정당은 생각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은 어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 정봉주가 다시 국회로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 의원의 특징이 자신이 한번 밀어주는 사람이면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허지부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정봉주 의원은 아마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비례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대통령의 운이 4월달부터 좋아지니까요. 지금 이번 달만 아마 고비만 넘기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의 대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세운이 지금 조금 덜 좋고 월운이 덜 좋다고 해서 이걸 돌파 못하느냐, 충분히 돌파하고 남다고 봅니다.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봉주 의원을 자세히 보면 조금 말이 많고 약간 조금 통통 튀는 것 같지만 실제 이분의 내면은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봉주 의원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할 때 눈빛이 상당히 날카롭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봉주 의원이 어려울 때 난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 보는 정봉주 의원이 실제로 어떤 난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돌파하는 능력 자체가 조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 철저히 계산하에 또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수가 덜하고요. 또 정봉주 의원의 대운과 세운 올해 정자년이 좋은 해입니다. 열린 민주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손 의원도 역시 운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지난달에 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취합한 결과 이번 달 초에 이제 공천이 배제된 것 같은데요. 3월달은 조금 다릅니다. 3월달 조금 달라서 이분이 좀 힘은 들겠지만은 4월달에 굉장히 좋아지는 바람에 이분이 아마 비례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입니다. 손 의원이 며칠 전에 손 의원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얼굴을 보면 얼굴에 살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붓기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얼굴이 싹 돌아왔습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얼굴에 색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일을 시작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오늘하고 어제 밤에 얼굴을 볼 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는 얼굴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당 로고 만들고 탄력 받으신 듯 보였어요. 맞아요.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요 며칠 좀 안 보이시다가 어젯밤 좋아 보였어요. 예, 얼굴 조금 나아지셨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대통령님이나 또는 뭐 열린민주당의 뭐 관계자들 이 얼굴의 색이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당락을 결정하는데 뭘 보느냐면 주로 관골과 코 쪽을 많이 봅니다. 이마, 인당, 코, 관골. 그런데 어제 저기 손희원의 얼굴을 봤을 때는 관골 쪽이 매우 깨끗했습니다. 그게 화장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대가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찰색을 봤을 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좋아서 이게 좀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희원의 운을 또 자세히 확인해 보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근데 정봉주 씨의 이 운이 좋았습니다. 정봉주 씨를 앞세우고 뒤에서 이제 펼치게 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은 정봉주 씨가 매우 좋습니다. 정봉주 씨를 앞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희원의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는데요. 이 뭡니까? 눈이 이렇게 좋으면 작아지면서 입술선이 좌우로 올라갑니다. 관골이 커지는데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변하는 것, 또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말씀하시는데 대구 쪽 곽상도 떨어질까요? 욕심 엄청 많네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또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장점이요? 너무 뭘 명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배우자가 좀 이분한테는 좀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곽상도가 이번 달 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분이 공천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3월 달에 운이 좋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이미 다 결정하고 2월 말 3월 초까지 결정하고 아마 이번에 공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거의 박빙이겠지만은 조금 불리한 부분도 보이긴 하네요. 주변 사람한테 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번 달 운이 매우 안 좋아서 이 사람이 저희가 그 명략과 관상으로 풀긴 하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월 전후로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어떻게 단정을 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기 정의당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의당에 지금 현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본인의 신념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기의 이익이나 노원적으로 갔죠, 이준석. 이준석 사진요. 저 이준석의 얼굴을 보면 양쪽 눈이 처져 있습니다. 처져 있고요. 눈동자가 약간 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고요. 입이 완벽하게 잘 다물어지진 않습니다. 입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보면 두상이 좀 크고 하관이 약간 약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은 머리가 좋음을 뜻합니다. 머리가 좋음을 뜻하는데 현재 오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코 부분이 약간 빨갛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 코도 벌겋고 뭐랄까요? 눈이 이래 처졌다는 것은 나름 이 아이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래에서 이제 찍어서 턱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 부분이 조금 좁은데 양쪽에 발제한 것 같고요. 또 눈과 눈썹 사이에 인당이 약간 틈이 지면서 꺾어져 있습니다. 저것을 상근이라 그럽니다. 눈과 눈 사이에 꺾어진 부분을 상근이라 그러는데요. 이 상근 부분이 약간 접혀 있거나 꺾여 있으면 41세, 42세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한번 약간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보이는데 이 친구가 눈썹도 꺾여 있고 눈도 꺾여 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많은 고뇌를 하고 살았다고 보이고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책도 좀 봤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작아서 스케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아, 상긋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데요. 예, 눈과 눈 사이 좀 들어간 부분을 코가 내려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가 시작하는 그 눈썹에서 약간 아래 부분이 상근입니다. 이 상근이 꺾여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저 정도 코가 빵빵하면 괜찮다고 보이고요. 40세, 41세, 42세 때 일이 멈칫 끊길 수가 있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친구가 찰색이 좋은데요. 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코가 약간 붉은기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안 좋은 신호입니다.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코는 붉으면 안 됩니다. 코는 깨끗하고 하얘야 됩니다. 코가 하얗고 전체가 끔끔하면 들어올 돈은 많은데 돈이 들어오더라도 다 나간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럼 코가 깨끗하고 전체 얼굴이 환할 때는 돈이 들어와도 전부 내 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도 끔끔 얼굴도 끔끔하면 어떻습니까? 돈 나올 구석이 없더라 이래.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눈썹을 문신하게 되면 저 친구 눈썹을 보면 반은 밀었고요. 그렇네요. 반은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뒤끝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썹을 정리해서 거기다 살짝 칠해주면 효과가 나는데요. 눈썹을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고요. 눈썹은 그 눈의 보호막인데 불구하고 이 보여지는 부분, 즉 칠만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자기 눈썹을 살려가면서 칠을 적당히 하는 게 낫지. 이 눈썹을 잘라가면서 또 염색을 하게 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운이 안 좋으면 문제가 또 드러날 수가 있고요. 눈썹은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친구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눈이 양쪽 다 처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 정도 처진 거는 봐주는데 신을 난 것은 너무 두텁게 했다고 보여지고요. 오른쪽은 좀 약합니다. 그러면 저 친구의 원래 눈썹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 친구는 뭐 부모와 뭐 뒤에서 도와주긴 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관계 이런 부분에 좀 부실했다고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게 문신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냐?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미용의 효과일 뿐입니다. 저것은요. 또 예. 문신을 하더라도 저렇게 두텁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는 좀 얇게 해서 서로의 대인관계를 좀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자기의 기질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법령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야 좀 생기죠. 이 친구는 직업도 없잖아요. 자기 직업이 뚜렷하고 자기의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됐을 때 법령이 또 생기는 것이지 그냥 젊었을 때 법령이 생겼다는 것은 에어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한 40 넘으면 법령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지금은 워낙 젊은 나이기 때문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생겨도 약하게 생기더라. 희미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보다는 좀 뭐랄까 타격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닙니까? 이 친구가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어린 나이니까 그걸 돌파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드러나는데요. 이야기할 때 입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3번 해서 안 됐을 때는 이 친구도 비위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 비위가 틀릴 때는 입이 비틀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돈보다는 네. 좀 더 직위를 선호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고민정 씨가 대단한 불굴의 의지가 있는 여성이죠. 고민정 씨가 조금 유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운에서도 그렇고요. 쉽게 판단 서지 않지만요. 거의 박빙입니다. 어쨌든 저 이준석이가 입이 항상 다 벌어져 있습니다.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제 짐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거나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얼굴에 살이 빠진 것 가지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얼굴에 살 빠지면 사실 안 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의 색을 봐야 되는데요. 고민정 씨의 현재 얼굴 색은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마 위가 정리가 좀 덜 돼 있네요. 네. 근데 오세훈 씨는 이마가 깨끗해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찰색을 좋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원래 지금 현재 사진을 한번 보자고요. 예, 지금 이제 이건 다 정리가 된 사진이고요. 맞습니다. 예, 오세훈 씨하고 고민정 씨 사진 한번 보자고요.
고민정 씨가 정면에서 보면 귀가 보이네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고민정의 얼굴을 볼 때 아주 연약하게 보이십니까? 강력하게 보이십니까? 강력하게 보이십니까? 연약하게 보이십니까? 고민정 씨가요. 그럼 왜 강하게 보일까요? 단단해 강하고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외유내강. 예. 예. 아, 연약해 보인다. 백합꽃 같네요. 백합꽃 같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살이 통통 찐 사람과 좀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민할까요? 살이 찐 사람과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예민할까요? 원래 보기에는 마른 사람이 까칠해 보이죠. 퉁퉁한 사람은 둥글둥글해 보일 거. 마른 사람이 예민. 마른 사람, 찐 사람. 찐 사람. 아, 찐 사람은 왜 박은경 그럴까요? 씨는 찐 사람이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살찐 사람. 살찐 사람. 김캔디님. 경험상 뚱뚱한 사람이 예민하다고. 네. 살이 찔수록 예민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퉁퉁하니까 여유있게 보이시겠지만 살이 찔수록 예민한데요. 그것은 살이 찔수록 우리의 핏줄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할 때 예민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분이 약간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뼈는 양이고 살은 음입니다. 살이 찐 사람일수록 뭐 부드럽고 여유롭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맞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살이 찝니다. 그럼 살이 찐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살찌면 어떻게 되죠? 몸이 퉁퉁하고 살이 찌면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은 배나 등이나 어깨가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은 사실은 염증이 많다는 것도 됩니다. 배가 많이 나왔다. 이거 염증입니다. 그래서 살은 좀 적게 드시고 살은 적절히 찌셔야 됩니다. 살찌면 몸의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살이 찌는데 얼굴이 약간 붉긋붉긋하게 올라온다. 이것은 나의 장기와 연관이 있는 곳이라 자세히 판단해야 됩니다. 또 우리 얼굴이라는 점은 다 좋지 않은데요. 몇 군데 빼놓고는 좋지 않습니다. 이 점들을 그냥 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장기에 이상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얼굴은 각 장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이 생기면 내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긴 건가 하고 좀 판단하셔서 뭐 병원에 진찰을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날씬한 것이 좋은가요? 예를 들어서 중년 이후에 40대 이후에 몸이 너무 날씬하다. 이 허리가 너무 날씬하다. 이렇게 되면 50대 가까이 됐는데 허리가 너무 날씬하고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되면 재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살이 찌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된다. 여성이 또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젊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이에 적절한 이 살이 쪄야 됩니다. 50 넘으면 허리살이 조금 찌야 맞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50이 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년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허리 밑이 이제 그 나이대가 되는데 그 나이대가 너무 살이 빠져버리면 이 하체가 튼튼해야 자녀가 또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턱 부위가 말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꼭 그것이 아니고 네. 이 다리가 또 말년이 되는데 다리가 또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다리가 튼튼한 건 좋은 겁니다. 다리가 굵어야 됩니다. 원래 무다리가 귀한 거예요. 자, 저희 엄마는 76인데 50대로 보이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유전적으로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동안이신 거죠? 예. 그리고 주름도 덜 생기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은 좀 특별한 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뭐 날씬하거나 뭐 TV에 가끔 나오는데 갭이 많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무다리라 너무 속상했다고요? 말년이 좋습니다. 손혜원 의원님과 정봉주 의원님의 궁합을 봐달라고요? 궁합 봐드릴게요. 같이 일하는 아, 것도 그거 맞습니다. 누가 사실은 봐야 돼요. 그거 봐줘야 됩니다. 선발이 맞아야 예. 같이 일을 하거든요. 이거 보다 보니까 여기 무다리가 많이 계신가 봐요. 다들 흐뭇해 하시는. 무다리가 굉장히 귀한 다리입니다. 예. 말년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운세가요.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두 분이 네. 마음이 너무 잘 맞는데요. 모자지간 궁합인가요? 아닙니다. 그 그 손의원 입장에서는
정봉주가 아랫사람처럼 잘 맞는 그리고 거네요. 이 직업적으로도 정봉주 씨와 손혜원 씨가 합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꽤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현재는요. 정봉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겉보기엔 그렇게 가벼운 좀 살랑살랑한 것 같지만 실제 이 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팔등신 있잖아요. 팔등신이 되게 날씬하잖아요. 다리 비율이 길어야 팔등신이 네. 되는데 얼굴이 여기 작고. 팔등신 계신가요? 신체 비율이 좋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팔등신보다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아야 귀한 상입니다. 예. 우리 동양상법은 그렇습니다. 외국은 다르게 보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구 따라가느라고 다리가 자꾸 길어지고, 원래는 우리 한국은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아야 식당이나 예를 들어 앉아서 이야기하는 회의석상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체가 높아서 주위를 호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기 아저씨나 부인 다리가 얼마나 긴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앉은 키가 큰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시고요. 여기 그 눈에 띄는 발목이 가늘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발목이 가느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자, 상체가 길면 귀합니다. 상체가 길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허리가 길어요. 축하드립니다. 각자 발목이 두꺼우신 분과 발목이 얇으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각자. 발목이 가늘면 손목도 가늘죠. 대체로. 발목이 가늘어요. 예. 여기 그럼 통뼈 없습니까? 발목이 두꺼워야 건강한 겁니까? 발목이 가늘어야 건강한 겁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목이 가는 게 건강할까요? 아니면 뼈가 통뼈라서 두꺼워야 건강할까요? 발목이 두꺼우신 분 많죠? 아니요, 가는 분만 지금 말씀하시고 두꺼운 분은 지금 조용히 계신 것 같아요. 두꺼워야 건강, 가늘어야 건강. 이거 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늘어야 건강, 발목이 가늘어야 될까요? 두꺼워야 될까요? 굵어야 건강하다, 가늘어야 건강하다. 뭐 손목은 얇은데 발목은 굵어야. 그렇습니까? 두꺼운 게 건강하다. 농구 선수들 가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반반 치킨이요. 반반 치킨은 또 뭐죠? 왜 가늘어야 건강하죠? 왜 두꺼워야 건강하죠?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할 때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우리 잘 달리는 동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발목이 굵은 말 봤습니까? 그만큼 발이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달리기 잘하는 사람 발목 가늘어요. 예, 그래서 발목이 가늘수록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발목이 굵을수록 조금 뛰거나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가늘수록 체력적으로 우수합니다. 발목이 가늘수록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날씬한 다리는 안 좋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근데 운동만 좀 해주시고 근육지수만 높여주면 되겠죠. 사주명리학상 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이게 뭡니까? 약한 부위가 드러나는데, 폐가 약하다면 예를 들어서 뼈와 폐, 치아는 조금 호흡기. 연동성이 있습니다. 호흡기와요. 연동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또 뼈가 약할 수 있고 뭐 대장방면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무다리에 가는 발목 좋습니다. 그러다면 배우자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서 예. 음식을 갖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발딱 일어나서 그 음식을 바로바로 해주니까요. 예. 네. 그런데 발목이 굵은 분들은 남편이라도 뭘 해주기가 싫어요. 건강이 조금 덜 받쳐주니까. 허벅지가 굵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나의 말년이 좋은 것입니다. 남자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엉덩이입니다. 이 엉덩이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다른데요. 또 여성도 엉덩이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엉덩이의 형태가 드러나는데요. 보조개 설명 부탁드려요. 보조개는 사실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개가 있으면 얼굴이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요. 그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보조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보조개 위치가 뺨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뭐 조금 앞에 있느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개는 아래에 있으면 이 근육과 앞에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는데
웃을 때 약간 보일 듯 말 듯 하는데요. 보조개가 중앙에 이렇게 있으면 좀 이건 나이 들어서 약간 하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보조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살이 빠지면 확 빠지게 되죠. 얼굴이 길수록 뺨에 살이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얼굴이 둥글수록 뺨에 살이 덜 빠집니다.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이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제 좀 하자가 드러날 겁니다. 예. 살이 빠지면 안 돼요. 예, 살 빠지면 이분은 살 그냥 빠지면은 끝장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 가운데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온 저것도 제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뒀네요. 저 보조개의 역할 자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현재 이 친구가 눈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촬영장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렇게 눈이 빛이 나야 잘 나갈 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썹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약간 눈썹을 칠한 것 같죠? 그렇죠. 눈썹이 좀 약한 그렇죠. 듯 하죠? 예. 이 보조개는 괜찮습니다. 좀 매력점으로 보일 수 있고 괜찮습니다. 예. 이 코도 예쁘고 눈이 좀 큰 편이지만은 조화롭네요. 이마가 예뻐서 그런 대로 저희가 왜 이마를 자꾸 벌려야 되고 이마가 예뻐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결혼해서도 남편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고 또 자녀를 이해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마와 귀가 조금 못생기면 저는 누가 결혼하기 전에 항상 이마를 잘 보고 귀를 잘 보라 그럽니다. 어릴 때 이마가 안 좋고 귀가 이상하다면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이마가 좁아지고 귀의 형태가 이상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이런 남자가 됩니다. 또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그렇다면 남편이 아무리 예뻐해줘도 부인이 사랑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마가 좁고 또 귀의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첫째는 궁합도 잘 맞고 서로의 마음이 잘 맞는 게 첫째겠지만 그것도 좋지만은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는 방법을 모르니 이것이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 10년, 20년 지나야 이제 그때야 이제 사랑을 줄 줄 알고 받을 줄 아니까 좋은 시절 다 끝나는 거죠. 칼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칼기는 약간 이기성이 있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자기 돈을 한 푼, 두 푼 챙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수주라는 것은 길수록 어떻습니까? 신장 기능도 좋고 내가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다 보니까 내 걸 줄 수가 있는데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내 것부터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칼기가 내 거를 다 내놓지 않는다. 잘 베풀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 쓸 거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상이나 인상을 설명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요. 남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여성이 너무 많거나 할 때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본인의 사업이 너무 바빠서 결혼할 겨를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한테 완전히 뒤었거나 한번 완전히 고생을 했을 땐 여자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운에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여성의 경우는 왜 결혼 안 하느냐? 약간 게으른 여성이 결혼 안 합니다. 그것은 내 몸 편하면 최고죠. 여성이나 남성이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했을 때 한 5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혼자 살 확률이 많은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혼자 계속 살다 보니까 누가 옆에 있는 것이 귀찮고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예가 명리학적으로 몇 가지 예가 있지만 그것은 또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특별한 구독자들이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당나귀 귀는 못 씁니다. 이서진의 귀는 그렇게 잘생긴 귀는 아닙니다. 잘생긴 귀는 아니지만 아까 내각이 외곽으로 치우쳤잖아요. 이분이 좀 돼야 되는데 표정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세훈 씨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 씨 어떻습니까? 코끝이 인중을 잠식했죠.
구독자님들 보이십니까? 그 반대로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그럼 김수환 추기경님은 인중이 저분보다 한 3배는 깁니다. 아, 열받는 아주마님 감사합니다. 3배는 깁니다. 어떻습니까? 인중이 넓고 굉장히 순수하시죠? 추기경님이 눈썹과 눈이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예. 저분은 웃고 있지만 굉장히 집념도 강하신 분인데요. 그렇지만은 이마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가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씨의 눈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자비와 무자비, 여유로움과 그 반대, 오. 편안, 불안.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전체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추기경님의 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잘 생겼죠. 예, 그렇죠. 귀끝이 튀어 저 오세훈 씨는 귀가 어떻습니까? 위로 잠깐 솟았죠. 예, 추기경님은 둥글둥글하죠. 예. 예.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럼 인중 자체가 저렇게 길다는 것은 사실은 이 인중이 긴 것은 멀리 보고 가는 건 좋은데 인중이 그렇게 딱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대자가 많은 것이죠. 또 매우 큰 편이잖아요. 코를 보면 코가 아주 빡빡합니다. 그죠? 빵빵합니다. 예, 빵빵해요. 그럼 저 오세훈 씨는 어떻습니까? 콧구멍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분도 60 가까이 됐는데 코가 좀 빵빵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하고 서울시장까지 했다면 좀 힘을 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콧방울이 조금 약합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어떻습니까? 콧방울이 빵빵하죠. 예. 이거 사실 더 큰 살아있어요. 직위에 있었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인중에 수술 자국이 있으면 하고 물으셨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없애주셔야 됩니다.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그리고 눈폭 자체가 또 차이가 납니다. 오세훈 씨는 눈폭이 좁아요. 조금 전에 인중에 수술 자국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지금 물으셨는데요.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예, 질문하실 때 혹시 대략적인 50대, 60대 이렇게 적으시고요. 성별도 남자, 그렇지. 여자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이렇게 적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자분이시죠? 아, 여자분이시면 그걸 좀 수술하시는 게 좋겠는데 연세가 60 넘으셨으면 그냥 두시고요. 예를 들어 그 나이가 이제 지났으니까요. 지났으니까 두시고 60이 안 됐으면 좀 젊으신 분이면 그걸 성형수술 하셔서 좀 깨끗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아들이 어릴 적에 인중 다쳐 수술 자국 있다고요? 아, 그럼 빨리 가능합니까 이게? 그 성형외과 가면은 그거 깨끗하게 정리 안 될까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60세 이하이면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박 대표님께서 그래도 사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관상을 보기 때문에요. 언론에 나온 사진 그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을 했더라도 현재 이 오세훈 씨의 얼굴을 보면 지금 불리한 네. 얼굴이에요. 불리한 얼굴입니다. 저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초조한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초반에 이렇게 하면요 기가 꺾이거든요. 현재는 고민정 씨가 매우 유리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그 눈동자의 동공의 크기와 작기, 또 바라보는 눈빛 이런 것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입의 구조, 또 코의 모습, 또 붉은 부분이 어디 있나 없나, 색깔이 어떤 부분이 좋은가 이런 것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긴 편입니다. 저렇게 긴 편인데 지금 나이가 저 정도 되면요 반드시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저렇게 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피부 손질을 많이 했을 때 저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피부 톤을 봤어도 이수진 씨가 피부 톤이 굉장히 곱습니다. 예. 물론 이수진 씨도 그 피부 관리를 박윤경님 받겠지만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를 받겠지만 좀 다릅니다. 피부 톤 자체가 달라요. 상적으로는 이수진 판사가 훨씬 귀합니다. 나경원 씨는 여유가 없어요. 나경원 씨의 최대의 단점은요. 얼굴에 살이 얇습니다. 피부가 얇아요. 그런데 이수진 판사는 어떻습니까? 두텁습니다. 두꺼워요. 그릇이 작습니다. 입도 작잖아요. 입도 작은데 성격이 불같아서 독설을 내뿜는 거죠. 아주 이분의 특징은 나경원 씨는요.
폭발합니다. 그냥 잔잔했다가 갑자기 말이 확 튀어나가는 폭발적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데요. 나경원 씨가 광골도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저 얼굴에 살이 빠진다는 것은요, 다 날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씨가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 선거 기간에 자세히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은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나경원 씨의 이제 콧방울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보기보다는 이것도 하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수진 판사와 나경원 씨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절대 이수진 판사는 완전한 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나경원 씨 같은 사람이 직장생활 한다? 못합니다. 저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 것이 그냥 CEO가 되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뿐이고, 국회의원은 어쨌든 판사가 됐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도 아마 쉽게 적응이 됐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수진 판사는 아마 잘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수진 판사의 눈썹을 봐도 어떻습니까? 매우 예쁘게 그렸죠. 이수진 판사 만만치 않습니다. 끈질긴 분입니다. 이수진 판사요. 예. 나경원 씨는 끓어오르다가 폭발하겠지만 저분은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입니다. 사주의 격도 굉장히 높아요. 저 장제원 의원 보십시오. 뭐랄까요, 조금 소인배입니다. 속이 좁아요. 예. 그리고 눈썹도 어쨌든 저게 자꾸 그리는 것 같은데요. 저분이 눈썹을 매일 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찍고 또 어떨 때는 엮고 그렇습니다. 저분이 아마 코디를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저 눈썹 자체가 눈과 눈동자가 약간 떠 있고요. 그리고 폭도 매우 좁습니다. 그래, 콧방울이 저리 빵빵하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에 또 능하죠. 이마입니다. 이마가 매우 좋네요. 또 이분도 눈썹을 갖다가 산처럼 그려놨네요. 그래도 정봉주 씨의 눈에 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도 살아오면서 콧방울이 약간 옆으로 벌어지며 커진 걸로 보입니다.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정봉주의 귀는 어떻습니까?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그 본인의 기준이 좀 뚜렷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현재 피곤한 상태이고요. 얼굴 전체가 붉게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피로한 상태고, 또 얼굴에 기름이 꼈을 때는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좀 가정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순발력이 있는 것은 얼굴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이고요. 이마가 워낙 좋기 때문에 또 두뇌도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일에 대한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열린민주당에서는 좀 확실한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옆에서 보면, 오른쪽 사진 옆에서 보면 약간 입이 밑으로 처진 걸로 약간 보이는데요. 예, 보여요. 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순식간에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너무 멋져요. 예, 그러니까 열린 창문처럼 이렇게 해서 맞아요. 열린 민주당 입체감이 느껴지네요. 잘 멋집니다. 만들었어요. 예, 멋집니다. 자, 저분이 김비호 씨입니다. 이분이 왜 의리파냐? 왜 의리파겠습니까? 의리파인 이유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턱입니다. 그리고 지구력도 대단합니다. 생각도 남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그럼 신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의 기혈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곽상은 씨입니까? 네. 예. 뭐 상이 나쁘지 않네요. 턱도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입이 딱 다무른 것이 좋기는 한데 약간 처진 게 걸립니다. 눈이. 입이 약간 처져 있는 게 살짝 걸리긴 한데, 왼쪽에 곽상은 씨 작은 사진, 왼쪽 사진을 보면 저게 입을 꽉 다문 상태가 됩니다. 약간 근위적인 부분도 드러나긴 하네요. 눈도 되게 잘생겼네요. 눈, 코, 입 다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김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걸 내줘가면서 이렇게 막 도와주지만 곽상은 씨 같은 것은 말로는 잘 도와줄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좋고요. 상이 되게 좋습니다. 재물 이런 쪽에는 좀 철저하신 분이고, 김비호 씨는 그냥 들어가면서, 지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좀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의리파일 때는 또 죽게 하며 살기로 달라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저분의 상은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일단 사주를 봐야 저 사람에 대해서 내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예. 턱도 좋고 다 좋고 일단은 좋게 보입니다.
김비호 씨 꼭 당선돼야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김비호 씨 화이팅 해야죠.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성적이라 끄떡하면 웁니다. 저분은요. 잘 울더라고요. 근데 김비호는 이번에 국회의원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태 고생했잖아요. 좀 바닥 닦느라고. 예. 그래서 이번엔 꼭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비호 필승. 네, 김비호 필승입니다. 김비호 김비호 필승. 필승.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 또 3시에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요. 예. 시간이 벌써 10시 반인데요. 오늘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